148쪽 봉선화가 작자 미상이긴 한데 헌안설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작품 위에 잠깐 볼게요. 아까 봉선화 선생님 아신다고요? 요즘 학생들은 봉선화 물을 들이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알아요, 봉선화? 저도 국민학교 한 2, 3학년, 3, 4학년 그럴 때 작은 누나가 해줬던 것 같긴 해요. 우리 마당에 봉선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좀 아픈 추억이 있긴 하다. 근데 이제 자, 봉선화, 봉숭아라고도 해요. 봉숭아 꽃이라고도 하는데 꽃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붉은색 종류였던 것 같긴 한데 분홍색 쪽에 가까운가? 어쨌든 요거를 자, 맥반이라는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부셔가지고 옛날에 약국에서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요거를 같이 섞어서 빻아요. 빻아서 손톱에다가 위에다가 그 빻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비닐 같은 거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묶은 다음에 실로 꽉꽉 동여매요. 그리고 나서 막 놀면 터지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여기서는 손톱 그리고 뭐 하고 그러면 조용히 있잖아요. 응? 한 30분이고 1시간 이렇게 잤던 것 같아. 그러고 나면 물이 들긴 드는데 손가락에 사실 물 들어요. 손톱에만 물 드는 게 아니고 그죠? 퍼질 테니까. 그 물이 뭐 첫눈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들어봤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손톱이 길어지면서 그 물들었던 내용이 점점 올라가지. 손톱이 다 자라서 그 물들은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했는데 요즘은 뭐 봉선화 물들이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봉과 선 이럴 때 자, 봉선화 전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전설도 있고 봉선화 고사라고 해서 신선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이거 이따가 본문에서 하든가 할게요. 하고 자, 그 봉선화 이름의 유래와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던 풍습 등을 소재로 자, 여기 본문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빨간색이 어떤 죽음, 역신, 병신 욕한 거 아니다. 병을 옮기는 신 이런 신 뭐 이런 것들을 물리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왕을 표시하거나 이럴 때는 빨간색이에요. 상서롭고 할 때는 또 악을 뭐 좀 안 좋은 걸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팥을 뿌리기도 하지만 봉숭아 물 들이는 것도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풍습 등을 소재로 여인의 섬세한 정서를 드러낸 주방 가사이다. 일단 가사인데 주방 가사로 보는 거예요. 뭐 내방 가사, 주방 가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가사로 보기도 해요. 나머지 여류의 주방 가사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방 가사가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나 주방에서의 한등을 읊은 것과는 다르게 좀 우울하죠. 이 작품은 밝은 분위기로 여성 고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내관체로 보기는 봐요. 내관체로 보기는 보는데 좀 일반적인 한탄스러운 우리 규원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일반 가사로 보기도 해요. 자, 나머지는 끝나고 1등 갈게요. 자, 148쪽 본 볼게요. 난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또 어려워서 오래 걸릴지 모르겠다. 응? 자, 어려우면 고갯짓을 하든가 표현을 해주세요. 향규, 향이 나는 주방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향규에 일이 없어. 그러면 화자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성 화자 암시.
여성 화자예요. 자, 규방에 일이 없어. 백수 이런 게 아니고 한가로워서. 백화보를 헤쳐보니, 우리 여러 번 나왔는데 백, 천, 만 이런 거 무슨 뜻이라고요? 오곡백과, 오곡백과, 5가지 과일과 곡식과 100가지 과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온갖 곡식과 온갖 과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화보, 수많은 꽃들을 적어놓은 책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백화보를 헤쳐보니 봉선화라고 하는 이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봉황할 때 봉자, 붕새라고도 해요. 우리 붕새라고도 하는데 봉황새예요. 선은 신선이에요. 신선 선자예요. 꽃 이름치고는 좀 독특하죠. 봉황과 신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 거야.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다 쓸까? 질문. 자문 이래도 되고요. 이름을 누가 지었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 이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지었구나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맨 앞에 질문하고 여기다가 대답을 한 거예요. 자문, 자답의 구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질문하고 대답을 중간에 이제 꽃을 심고 꽃 이름의 유래에 질문을 한 다음에 꽃이 이쁘니까 그걸 심고 또 따와가지고 손톱에 물을 들이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꽃이 봉선화가 다 져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꿈에 꾸고 그래서 봉선화와 이별하면서 마지막에 대답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규방에 일이 없어 한가로워 백화보 온갖 꽃을 적어놓은 책들을 헤아려보니 봉선화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 진유의 옥소소리. 자, 아까 그 고사가 2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찾아보시는데 간단하게는 우리나라로 하면 백제 때 봉선이라는 여인이 있었대요. 네이버 참고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 여인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소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피리 옥통소 이런 걸 잘 부는 사람이 있었대. 그 와이프가 능옥이래요. 부인 이름이. 요 능옥이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신과의 인연을 지상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 꽃이 봉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중국 고사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진유. 여기서 진유는 신선의 행을 했는데 참 깨달음을 얻은 신선 이럴 때 진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마 진은 진선의 줄임말로 보면 되겠고요. 요는 놀다 유자예요. 이름 그랬는데 신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신선의 옥소 소리가 자연으로 행한 후에 자자가 이게 스스로 자자 그러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이 아니에요. 자줏빛 할 때 그 자자예요. 안개, 연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선 세계를 상징하는 색깔이 보통 자줏빛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신선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선 세계 이렇게 추가할게요. 신선 세계로 돌아간 후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사의 아내인 능옥이 아닌 농옥 그랬네요. 농옥이 신선에 하늘 올라갔다는 고사를 인용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책에는 이 글을 전개하는 방법 중에는 고사를 인용한 게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참고로 자, 책을 인용하면 어떻을까? 공간이 좀 부족한데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측에 써도 되고 다음 페이지 써도 되고 참고로
책을 인용할 때, 책 인용을 할 때에는 책전자 쓰고 증거할 때 근거 써서 전거의 활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사를 인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 좀 쓰기가 좀 그런데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때는 책도 인용하고 고사도 인용하고, 그러면 전고의 활용 이런 말을 써요. 요즘은 잘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전고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책도 인용하고 고사도 인용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규중도 여성화자 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위에 있는 향규, 규중 같은 거예요. 규중에 남은 인연이, 자, 농옥이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이 인간 세상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한 가지의 꽃에 머물렀으니, 이 일조하는 봉선화를 말하고요. 유약한, 부드럽고 약한, 부드러운 정도 할게요. 부드러운 푸른 이파리는 봉황의 꼬리가 넘누는 듯하고, 내가 목소리 너무 조용하게 하니까 졸립구나 벌써. 자, 자약히, 태연 자약할 때가 한자는 자약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뜻인데, 그냥 해석은 어떻게 해놨나? 침착하게 이렇게 했는데 말 좀 이상하죠? 그냥 아름다운 붉은 꽃 이렇게 의역하셔도 되겠어요. 태연 자약할 때 자약이에요. 침착하게 있는 게 자약이야. 태연 자약이라는 말 쓰시나요? 큰일이 일어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급하고 이래도 침착하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자약이에요. 근데 원래 원래대로의 붉은 꽃 어색하잖아. 그냥 아름다운 붉은 꽃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붉은 꽃은 자하군. 자하가 아까 그 자줏빛을 말하고요. 보랏빛, 하는 안개 이런 건데, 이런 색깔이 신선 아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신선 세계. 군은 뭐 옷을 뜻한대요. 그래서 신선의 옷을 헤쳐놓은 듯 하구나. 자, 이 사람 지금 백화부에서 봉선화라는 이름을 봤어요. 그래놓고 연상을 한 거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고사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봉선화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여기 줄은 잎을 묘사했고, 여기는 꽃을 묘사했고. 자, 여기 문장 구조가 유약한 푸른 잎은, 자, 문장 구조는 똑같진 않지만, 유약한 푸른 잎은 자얗게 붉은 꽃은 봉황의 꼬리가 넘노는 듯하고 자군의 을 헤쳐놓은 듯하구나. 문장 구조 비슷하죠? 무슨 법? 두 개 묶으면 대꾸법도 되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5개 대꾸법도 되고, 그 다음에 넘노는 듯 됐으니까 직유법도 되고. 표현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탁 건들면 나올 수 있을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 요런 거 무슨 화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푸른 잎, 푸른만 쓸까? 푸른, 붉은. 무슨 화? 옳지. 색채어. 색깔을 나타내는 말은 색채어. 색깔을 떠오를 수 있게 하는 말은 색채 이미지의 시어. 그러니까 자, 요 자체는 색채어. 그 다음에 봉선화, 이거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푸른색과 붉은색 이렇게 대비되기도 해요. 그럼 이거 대조법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대비도 대조예요. 되는 거예요. 대조도 가능해요. 뭘 대조했어요? 색채 대비. 시각적 이미지, 색채어를 써서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봉선화의 이름에 대한 유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잎과 꽃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백옥 섬돌 좋은 흙에다가 종종이 심어내니 춘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 없다고 웃지 마소. 자, 여기다가 볼게요. 다시. 자, 섬은 섬돌이라고 해요. 백옥같이 하얀 섬돌의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희고 고운 섬돌 깨끗한 뭔가 연결이 좀 안 되죠? 섬돌은 뭐냐면 신발 같은 거 벗어놓는 그 마루 올라갈 때 신발 벗어놓는 돌 있죠? 뭐 그런 거 다듬이 하는 돌처럼 생긴 거 섬돌이에요. 자, 그냥 색깔이 시다라는 정도 한 것 같아요. 하얀게 깨끗한 흙에다가 촘촘히 심어내니 자, 봉선화를 관심을 갖게 됐어. 그래서 봉선화를 심게 된 거예요. 좋은 흙에 총총히 심어내니 춘3월 봄 3월이니까 실제로는 4월일 정도 될 거예요.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면 3월 달이 된 후에 지나갔다기보단 된 후에 향기 없다고 웃지 마시오. 봉선화가 향이 없는지 있는지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향이 좀 약한가 봐요. 그리고 우리 꽃이 보통 향기가 있고 꽃이 선명하고 붉게 선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름답다고 볼 텐데 얘는 향기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 향기 없다고 웃지 마시오.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취한 나비나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서 향기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향기 없다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좀 이따 다시 써볼게요. 자, 향기가 없는 이유는 취한 나비나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허하다는 두려워하다, 겁나서 안 한 거예요. 그럼 취한 나비 미친 벌은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부정인 거지. 꽃에 나비가 찾아온다. 보통 꽃은 여인, 나비나 벌은 남성을 의미하는데 그 남성은 남성인데 취한 놈이고 미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좀 진중한 그런 좋은 군자 덕 있는 남자가 아니고 경박한 사람, 호색한 뭐 이런 사람이 따라올까 두려워서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의 정숙한 모습, 과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정한, 정은 으뜸 이런 뜻이에요. 정절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여기서는 정숙으로 했네요. 이게 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개가 있는, 난잡하지 않은 정숙함이에요. 정은 두 번째 정은 조용하다. 정숙할 때 그 정이야. 한자가 좀 달라요. 자, 정정한 저 기상을 여자 이외에 누가 퍼타겠는가? 그래서 뭐 저도 아까 물 드렸다고 하지만 뭐 옛날 남자들이 봉숭아 물 드리고 그랬겠어요? 여자들이나 드리지. 그래서 여자밖에 누가 퍼타겠는가? 자, 여기는 봉숭아의 정숙한 이미지. 덕목이라고 해도 좋고요. 덕성으로 해놨네요. 예찬하면서 마지막 버탈 거 무슨 법? 서리법 나오면 이제 딱 나오죠. 이제 서리법 나오면 모두 같이 나와요. 영탄법. 정숙한 이미지 때문에 여성의 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옥난간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보아도 다 못 보아. 계속해서 감상하는 거예요. 사창, 여인이 기거하는 방에 난 비단창을 사창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자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실사자라고 그랬죠? 이게 명주실 이렇게 묶어놓은 모습을 상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비단과 관련된 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창 그러면 비단창이에요.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어요. 비단창을 반개하고 반쯤 열고 차환을 불러내요. 종이에요. 몸종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는 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여성 화자가 양반 같아요, 평민 같아요? 양반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고사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여성일 확률이 높아요. 오늘은 조금 졸린가 보구나 건들. 자, 힘내세요. 자, 다 핀 꽃을
불러서 다 핀 꽃을 캐어서 수상자, 수놓은 상자. 여기 수에도 보면 이렇게 실사자가 들어가 있죠? 비단으로 덮었을 수도 있고 수놓은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수놓은 상자에다가 담아놓고 또는 수를 놓는 것들과 관계되는 것들을 담아놓은 상자, 반지꼬리 정도라고 할까? 어쨌든 뭐 그런 거에다가 담아서 여공을 그친 후에, 이게 봉숭아 물들이는 걸 할 일 없다고 아무 때나 하고 그러진 않았나 봐요. 그리고 요거도 먹나 봐. 그래서 할 일 다 하고 글도 읽고 그리고 여성이 해야 할 바느질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공은 보통은 길쌈을 말하는데 얘가 길쌈할 것 같지는 않죠? 양반이니까 바느질 정도로 그래서 해석한 거예요. 여공을 다 마친 후에 가운데에 있는 집이에요. 자, 이렇게 전체 밖에 문이 있으면 맨 밖에 있는 문이 뭐라고 그랬어? 소술대 문이 있고 안에 담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안에 집이 방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중간 조금 일찍 잠깐 쉬어야 되겠다. 사방이 많이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안채라고도 하고 내방이라고도 하고, 요 말은 잘 못 들어봤죠? 내방, 안채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그치? 중당, 안채예요. 내당을 여자들, 부녀자가 기거하는 방이다,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중당에 밤이 깊고, 자, 그럼 요거는 꽃을 캐는 건 야밤에 캤겠어요? 아니죠. 자, 이건 낮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낮에 캤을 수 있어요. 여공을 그친 후에 그리고 밤이 됐어요. 이렇게. 납촉이 밝았을 때, 납으로 만든, 밀랍으로 만든 촛불 있어요. 밝았을 때 깊은 밤인 거예요. 나옴나옴 똑바로 앉아서 흰 구슬을 갈아서 찧어서. 자, 흰 구슬은 백반을 의미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백반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염기성을 띠고 있대요. 그래서 백반 가루를 섞어서 봉선악 으깬 거를 섞어서 물을 들이면 더 물이 곱게 잘 든다고 해요. 실제로 꽃을 키울 때에도 그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땅에다가 뭐 맥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뿌려주고 그러면 꽃이 더 선명하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흰 구슬을 맥반 같은 거를 같이 빻아서 빙옥 같은 손 가운데, 자신의 손을 빙옥 같은 손 그런 거예요. 직유법 넘어갈게요. 이런 거. 자, 빙옥 같은 손 가운데에 남만이 개어서, 원래 남만은 꽃이 남만하다, 활짝 피었다 이럴 때 남만을 쓰는 거예요. 활짝 이런 건데 뭐 가득 찧어서 파사국 저 제후에 홍상궁을 헤쳐놓은 듯 하구나. 자, 봉선화 꽃잎을 막 짓이어서 빻아 놓았더니 그 모습이 뭐처럼 보이느냐? 파사국의 제후들이 기거하는 홍산궁을 헤쳐놓은 것 같구나. 자, 봉선화 무슨 색깔이에요? 어쨌든 붉은 빛. 그 붉은 빛이 홍산궁을 헤쳐놓은 것 같대요. 자, 페르시아가 뭘로 유명하지? 이 당시면? 조선시대면 페르시아가 뭘로 유명하니? 내가 잘 기억이, 유리세공이 유명한가요 혹시? 아닌가요? 유리 처음 발견한 게 어디야? 아, 그거는 연원이 확인이 안 되나? 모래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유리가 만들어진 거 그런 거 아니냐? 불 이렇게 떼다가 보니까 그게 페르시아 아니야? 어디야? 모르겠어. 근데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뭐 유리잔 뭐 이런 거. 지금은 구슬이 보석은 아니죠. 그런데 두몽에도 보면 구슬 던져주잖아요. 보석이에요. 이쁘잖아요. 구슬 알아요? 구슬지 같은 안에 뭐 무늬도 들어가 있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든 자체가 인공으로 만든 보석같이 느껴진단 말이지. 지금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되게 아름답고 해서 좀 고가이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뭐 이런 이미지예요. 우리 10분 정도에 쉽게 10분 정도에 근데 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하자. 많이 뻗는 것 같아요. 페르시아들에 있는 페르시아의 제후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사는 홍산궁, 산호궁궐이라고 그랬네요. 자, 진짜 그냥 실제 궁궐이 아니고 산호일 수도 있고요. 붉은 산호를 헤쳐놓은 듯 하구나. 직위법. 심궁 깊은 궁궐에 절구에다가 홍수궁, 요거는 궁이라고 쓰긴 썼지만 도마뱀을 말한대요. 마른 붉은 도마뱀을 마한 뜻은 빠타라는 뜻이에요. 빠놓은 듯 하구나. 자, 요거는 봉선화를 빠놓은 그 봉선화 가루. 봉선화 가루? 가루는 안 되겠다. 봉선화 찧어 놓은 것. 봉선화의 색을 표현한 건데 대꾸법이에요. 역시 직유법도 되고요. 영탄법도 돼요. 가능해요. 섬세한 십지상에 뭐 가리킬 지자이기도 하고 손가락 지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열 손가락 위에다가 수실로 감아내니 아까 현대 사회는 비닐 같은 거를 덮은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실로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는 비닐이 없잖아요. 뭘로 덮었겠어요? 한지 같은 걸로. 한지를 쪼개가지고 한지가 되게 귀할 텐데 모르겠어. 어쨌든 좀 투명할 수 있는 종이 종류로 갖다가 감고서 실로 묶은 거예요. 가느다란 열 손가락 위에 실로 감아내니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 했더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은은히 스미는 듯하고 가인의 얕은 뺨에 아름다운 여인, 뭐 꼭 여인만 아니고 남자도 가인이란 말을 쓰긴 써요. 아름다울 가짜인데 아름다운 사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겠죠. 화자. 아름다운 여인의 얕은 뺨에 마치 홍로 붉은 이슬을 진로, 소주 진로 알죠 얘들아? 참이슬 진로 할 때 로가 이슬로자. 그래서 참이슬인 거예요. 자, 이슬로자예요. 자, 붉은 이슬을 끼쳐놓은 듯 하구나. 그러니까 여성인데 볼에 홍조를 띠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홍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젊고 생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열 손가락에다가 봉숭아꽃을 올리고 감았던 그 모습이 했더니 종이에 붉은 물이 은은히 스며들고 아름다운 여인의 뺨에 마치 붉은 이슬을 끼쳐 놓은 듯 아름답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 홍로는 뭘 비유한 거예요? 봉선화가 붉게 물든 종이에 붉게 물든 모습을 붉은 이슬에다 비유한 거예요. 봉선화 물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것도 직유법 쓰였고요. 단단히 봉한 모습은 마치 춘나 옥자의 일봉서를 왕모에게 붙인 듯 하구나. 이게 좀 어렵다. 자, 이것도 약간 고사가 인용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안 써 있네. 자, 열 손가락 그림을 열 손가락이 자, 열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자, 손가락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실을 이렇게 묶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하나하나를 볼지 전체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것들이 마치 뭐처럼 생기냐면 봄에 비단에다가 쓴 옥 글자, 옥과 같은 글자 뭐 이런 건데 서학모 선녀예요. 자, 선녀의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선녀들이 우두머리 선녀에게 봉한 편지를 써서 딱 막아가지고 보내는 편지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원가대이 뭘까요? 춘나옥자 일봉서. 원가대이 뭘까요? 춘나옥자 일봉서. 옥 같은 글자를 써서 봉한 편지 이런 뜻인데 원가대이 뭘까? 원가대이 안 써있네. 열 손가락에 묶은
매달린? 묶인? 그냥 손가락의 그럴까요? 미안해요. 손가락의 봉선화 묶은 것을 말해요. 그 봉선화 묶은 것들이 마치 서학모에게 바치는 하나하나의 한 글자 한 글자, 편지 속의 한 글자 한 글자 또는 편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봉선화를 원관념으로 하는 단어들, 화자를 원관념으로 하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잠깐만 끊자. 페이지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잠깐 끊고 10분 정도 좀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자, 쉬고 할게요.